광화문의 와라의 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저녁 되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광화문의 와라. 오늘도 어김없이 광화문에 있는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농성 821일 광농 2년 8월 21일이 아니라 오늘 며칠이죠? 11월 19일 네, 농성 821일째 이곳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장에서 시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광화문에 와야 되는 라디오 광화문의 와라의 영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가 박수 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 광화문에 있는 광화문 지하도 요곳 농성장에서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서 오늘까지 821일째 2012년 8월 21일부터 800일이 넘도록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제와 부양의무제는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두 가지 제도고요. 이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농성장에 나왔네요. 그죠? 반갑습니다. 네, 아니 뭐 이렇게 환호를 해주시고 그러세요. 저희 방송은 원래 정확하게 6시에 시작하는 거를 목표로 하진 않습니다. 시간이 가끔 어긋날 때도 있지만 오늘은 좀 유독 많이 늦게 시작을 했네요. 6시 20분이 지금 시간인데 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은 오늘 종로에서 그 종로구청장 배인가요? 종로 노들 무슨 배예요? 배가 대통령 배? 종로구청 배 아니에요? 노들배? 종로구청 배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종로구청 배죠. 종로구청배 노들 보치아 대회가 열렸다고 해요. 그래서 보치아 대회에 여기 있는 저희 미프로 앰프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은 미프로에서 협찬해 주시는데 이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선이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네. 소장님 좀 앞으로 좀 이렇게 길을 많이 막고 계셔. 사람들 지나갈 때 좀 그러니까 앞쪽으로 들어오세요. 일로 이렇게 자 들어오세요. 네네 쭉 들어오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 앰프 친구가 이름을 좀 져줄까요? 이렇게 미프로니까 뭐라고 미미라고 할까? 미미? 미미 어때요? 좋아요? 미미? 미프? 우리 뭐라고요? 꾀깨기도 좋습니다. 네, 우리 공모를 받아서 다음 방송 때 이름을 확정하는 걸로 할게요. 광화문 농성장과 그리고 많은 연대 단위들을 누구보다 정말 많이 연대를 다니는 친구예요. 우리 앰프 친구, 우리 마이크 소리가 나는 이 기계 친구에게 이름을 져주는 행사를 하겠습니다. 이름에 공모를 해주시면은 저희 뭐 어디에 해줄까요? 어디에 해야지 이걸 볼 수 있나 모르겠네. 유튜브에 댓글로 해요? 유튜브에 댓글로? 유튜브에 댓글로 하거나 아니면은 광화문 공동행동 공식 메일 dact@dact@daum.net에 우리 광화문 농성장과 함께하는 앰프 친구, 이 소리를 내주는 기계 친구 한번 비춰줄래요? 네,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의 이름을 져주세요. 이 친구가 정말 저희가 되게 비싸게 샀는데 비싼 값을 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정말 몇 번이나 병원을 갔다 왔는지 몰라요. 진짜 정말 좀 잊어버렸다 싶을 때마다 한 번씩 고장이 나고 또 서울 전역에 AS 센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항상 거길 가야 되는데 또 되게 멀어요, 지리적으로. 그래서 멀어서 낑낑거리고 가서 또 이게 당일날 절대 AS가 안 됩니다. 항상 한 2, 3일 기다려야 되는데 뭐라고요? 전장현 씨가 네, 전장현 씨가 그쵸. 하여튼 이 소리나는 기계 친구의 이름을 이제 다음 방송 때까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dact@daum.net에 앰프 친구의 이름을 공모해 주시는 분에게는 상품 걸겠습니다. 우리 공동행동 회계 담당님 상품 뭐 걸면 돼요? 종이배 조끼 세트 상품 알겠습니다. 네, 상품으로는 저희 광화문 공동행동의 주제곡인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제 나쁘잖아 예, 음악을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이걸 어디 가서 구할 수 없는 건데, 그죠? 직접 우리 방송을 녹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이거를 음원을 구할 수가 없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광화문에 와라 이렇게 찾아왔어요. 반가워요. 안녕. 아이쿠, 네, 큰일 났네요. 네, 조심해주세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어린이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안녕. 아이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네. 이 음향은 볼륨을 줄이고 선을 빼야 돼요. 음향 관련해서. 다른 건 괜찮은데, 출력을 볼륨을 줄이고. 됐어요? 괜찮아요? 네, 이름을 정해주십시오. 네, 뭐라고 할지. 저는 미미가 좋을 것 같은데, 미프, 아까 꾀깨기, 꽉꽉이, 여러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투표하진 않고, 여러분들이 신청해주신 이름 중에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걸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걸 정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앰프 소리를 내는 기계 친구에게도 이름을 정해주십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광화문의 와라를 쓸데없는 잡담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앰프 소리나는 앰프 친구와 이제 좀 관련된 에피소드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뭐 변함없이 광화문의 와라를 열어줄 첫 번째 고정 코너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 무슨 코너죠? 다들 정말 처음 오셨나봐요. 자, 어떤 코너죠? 맞습니다. 네, 광화문의 와라 첫 번째 코너 금주의 가장 핫한 소식을 함께 전해주시는 뜨거운 안녕. 오늘은 네, 뜨거운 안녕의 유진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춤을 추면서 들어오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뜨거운 안녕 광화문의 와라의 고정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뭔가 이상해진 거를 느끼신 분이 혹시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죠? 뭐가 이상해졌는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화문의 와라의 영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 앉으셔서요. 예, 그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네, 뒤에 자리 조금만 좁혀주시고요. 네네. 오늘도 되게 많이 오셨네. 예, 그쪽에 앉아주시면 돼요. 서서 들으셔도 괜찮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서명 감사합니다. 네, 모금도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네, 오늘 821일째 하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쪽에 앉아서 같이 들어주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방송 좀 진행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뒤에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이상한 점을 느끼신 분 계세요, 혹시? 몰라요. 모르시죠? 자, 앉으세요. 앉아서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의자 하나 놔주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상해진 점은 뭐냐면요. 이거를 매번 들으셨던, 방송을 매번 함께 하셨던 분은 아실 텐데, 오늘 이제 처음 오셨죠, 그죠? 네, 처음 오신 분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카메라 좀 비켜주시면 돼요. 네, 앉으셨으니까. 네,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를 텐데, 저희 광화문의 와라의 뜨거운 안녕과 민중의 날씨라는 두 가지의 고정 코너가 있어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직까지 모르시겠지만, 여기 나오신 유진님은 사실 민중의 날씨를 진행하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진도 찍어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민중의 날씨를 진행하는 유진님이 뜨거운 안녕을 진행하러 나왔어요.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네, 개편. 네, 개편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뜨거운 안녕에 이렇게 사연을 소개할 때 이렇게 거기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함께 진행을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서 지금 어쨌든 계속 한 1년 동안 시범 방송 아닌가요? 네, 그래서 안정화되는 그 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좀 새롭게 등장할 거예요. 저도 이름표 같은 거 안 줘요? 이렇게 보고 하는 거예요? 네.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이렇게 하면 제가 이름이 보여서 좋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네, 알겠습니다. 아, 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뜨거운 안녕에서 이제 금주의 핫한 소식을 알려주고 이제 민중의 날씨에서 단신으로 이제 농성장의 이야기와 그 주변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하고 있었는데 이 두 코너의 정체성이 헷갈린다라는 팬들의 그런 막 평가들이 있었어요. 도대체 뜨거운 안녕이 뜨거운 거고 민중의 날씨가 뭐 맑은 거냐 뭐 알 수 없는 이런 평가들이 있어서 이번에 7회 방송을 맞이해서 대대적인 개편을 했습니다. 과감하게 한 코너의 진행자를 날려버렸어요. 물론 오늘 한 번에 뭐 국한된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과감하게 날렸습니다. 저도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제 평가를 잘 해주셔야 돼요. 과감하게 진행자를 날리고 이제 뜨거운 안녕 코너를 양유진님에게 이렇게 맡기는 이런 과감한 개편이 있었네요. 아니에요? 저 다음에 없어질 거예요. 바람처럼.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뜨거운 안녕에서 함께 하실, 아이고, 오늘도 많은 분들 진짜 대단하시네. 반갑습니다. 광화문의 와라 영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쪽에 앉아서 같이 들어주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네, 뜨거운 안녕에서 오늘 전해주실 이야기는 도시철도공사의 투쟁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되게 궁금한데요. 네, 유진님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해주세요. 네, 지금 5호선 광화문역이죠, 여기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5호선 광화문역 지하보도에서 821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도시철도 공사가 이제 관리하는 노선이에요. 운영하는 노선이에요. 5호선이 5, 6, 7, 8 서울 도시철도 이거 아시죠? 근데 이제 저희가 서울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 이제 회원들 중에서
지하철역을 이용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이제 리프트를 이용해야 하는 그런 역들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겠다. 그걸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지금 이제 광화문역부터 계속 그 움직임들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일모라고 광화문역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모임이 처음 만들어졌어요. 9월 말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기자회견도 하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리프트 타기 1인 시위를 또 광화문역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예, 매일매일 평일 6시, 오후 6시에 퇴근 시간 이렇게 딱 이렇게 피켓을 딱 하시고, 이렇게 지금 좀 이따가 이승현 씨도 인터뷰하면 좋을 텐데 오늘 하고 오셨어요. 매일 인터뷰했어요. 매일. 그러니까 매회 인터뷰 하시네요. 예. 그래서 그 이제 활동을 이제 딱 시작하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6호선의 보문역, 예, 성북구에 있죠. 그리고 또 5호선 라인의 마천역 그 지역에서 그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각각 이렇게 그 보문역에 그리고 마천역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라는 이야기를 이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구들을 모아서 우리가 도시철도 공사에 가서 좀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좀 액션을 보여주는 걸 좀 했죠. 그리고 그날 또 이제 도시철도공사 원래 사장님과 좀 면담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사장은 그날 뭐 스케줄이 있어서 못하고 토목처 관련 분 직원과 그리고 뭐 무슨 뭐 여기 있어요. 이름이 어려워요. 네네. 그 기술본부장 그리고 토목처장 그리고 토목처 대리 이렇게 세 분과 또 이제 면담을 진행을 했죠. 네. 네, 그럴게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광일모 활동과 이제 다른 전철역에서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시설을 설치하라, 개선하라라는 요구들을 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렇게 유모차 탄 어린이들도 지하철 탈 때 편하게 탈 수 있게끔 리프트 말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 라는 요구를 하시는 중인 거는 아마 이제 우리 광화문에 와라 독자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날 이제 도시철도공사에 가서 도시철도공사의 김태호 사장님을 이제 면담을 하기로 한 거죠, 원래. 그죠?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 방송했던 즈음에 이제 리프트 타고 이제 한번 그런 체험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면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러 도시철도공사에 갔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부터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갔어요. 갔는데 일단 그 기자회견을 딱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작부터 정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거기 이제 직원분들이 문이 닫혀 있었죠. 그죠 여기 철문이 쫙 닫혀 있었는데 그 원래 이제 그 앞에까지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닫으려고 다 사람이 안 들어왔는데 그래서 다시 열어달라 막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제 그때는 딱 했는데 정문에는 경사로가 없었어요. 예, 이렇게 뒷문으로 돌아가야지 경사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문제점으로 저희가 좀 지적을 했고 어쨌든 최단거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사로가. 그리고 이제 뒷문으로 들어가는 동안 우리가 한번 선전도도 좀 하자. 그래서 되게 재밌는 그 이제 퍼포먼스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그 역들의 이름을 쓰고 이렇게 지하철 모양으로 현수막을 뽑아서 이렇게 얼굴을 끼고 횡단보도를 이렇게 네 군데를 막 건넜어요. 관련 사진이 좀 없어요? 혹시 찾아봐 주실 분 있어요? 예. 그 좀 이따가 이제 뭐 참고 자료를 보여드리겠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대혼란을 일으켰죠. 그 앞에 사거리를. 그러다가 이제 딱 후문으로 이제 딱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거기에 이제 종로구청 앞에 그 이렇게 문 아시나요? 앞에 이게 촤르륵 이렇게 자바라 문처럼 그런 게 좀 큰 게 있는데 그거를 막 닫으면서 경비를 이제 하시는 분 같았는데 이렇게 직장 여기 상사들의 그 이제 그걸 받았다, 명령을 받아 지시를 받은 사항이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막는 거예요. 우리는 면담을 하러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또 그걸 열고 저희가 들어갔어요. 우린 들어가야 되니까 길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갔는데 또 경찰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상해요. 왜 경찰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성동 경찰서에서 와서 아예 출입구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저희 그 전국장애인 차별철폐 한 활동가는 진짜 원래 되게 착하신 분인데 되게 분노도 많이 하시고 욕도 많이 하셨어요. 원래 욕을 안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렇게 막 계속 대치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박경석 대표는 막 팔 한쪽이 너무 아파 고통을 호소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그래서 직원이 들어가게 해주자 그랬는데 오히려 경찰이
역으로 들어가서 큰일 나면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까지 막 들으면서 어떻게 해서 들어갔어요. 결국에는 뚫고 막 들어갔어요. 그래서 면담을 했죠. 근데 면담의 주요 골자는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면담을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그죠? 아직도 기자회견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부터 이제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이거를 열었다 들어갔다 또 문이 닫고 또 경사로가 없어서 기자회견을 하고 횡단보도를 쭉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가고 뭐 그 퍼포먼스 사진들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자료화면으로. 근데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더니 또 그 들어가는 과정에 이제 또 막아 나서서 거기서 뭐 실갱이가 있고 싸우다가 이제 그 마당으로 들어가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또 거기서 또 이제 이번엔 경찰들이 막았다. 그래서 왜 막으시냐 그러고 막으냐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도시철도공사의 직원분이 이제 막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네요. 그죠? 막지 마세요라고 하고 했더니 이거를 또 이번에는 그 경찰분들이 안 막으면 당신들 여기서 일어나는 거 책임질 겁니까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도시철도공사 측을 좀 이렇게 협박하듯이 이 사람들 들여보내면 큰일 날 사람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죠?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저기 이렇게 사진 자료화면 보여주고 계신 분이 저희 PD님인데 저는 처음에 이제 닫혀있던 문 누가 열었는지 알아요. 저분이 열었어요. 저분이.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저분이랑 저랑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둘이. 화장실을 갔는데 갈 때 그냥 문이 잠겨있어서 철문을 밀고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랬는데 나오는데 문이 잠겨버린 거예요. 그 좁은 문이. 큰 문만 남은 거예요. 나와야 되잖아 밖으로.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이분입니다. 이분인데 여기 그냥 철문을 그냥 이렇게 밀어요. 그래도 이렇게 툭 밀더라고요. 그래서 밀고 이제 나오려는 거를 이제 내가 이렇게 그럼 그냥 들어와서 하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막 들어와서 있었죠. 아이쿠 이거 조심해야 돼요. 볼륨을 줄이고 해주셔야 돼요. 하여튼 네 이제 저희 볼륨 이거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 일로 앉아봐요. 이거 내 후배예요 후배. 우리 후배인데 지나가는 길이니까 인사 좀 잠깐 하고요. 야 지금 이거 소리가 가만있어 봐. 야 반갑다 진짜 반갑다. 잘 지냈어? 네, 저희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농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21일 됐어 오늘까지. 그래서 이거는 매주 조용히 해봐. 전화도 오네요. 그럼 좀 이따가 아란데 받아볼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6시에 이렇게 방송을 해요.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오지 않으면 절대 들을 수 없어. 근데 진짜 반갑다. 인사 한마디 좀 해줘요. 예, 안녕하세요. 저 영희 형님 후배 윤성환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지금 기자로 일하고 있고요. 예? 얘기해주세요. 저는 조선 비즈라고 좀 경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곳인데 그쪽에서 이제 국회에 있습니다. 예. 반갑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선일보랑 전혀 상관없는 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조선 비즈라고 조선 비즈라는 데서 기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죠? 조선 비즈 아니고 조선 비즈라는 데서 비즈니스 관련된 쪽에 이제 기자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혹시 되게 가깝잖아요. 그죠? 여기가 회사랑.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농성장 많이 보셨어요? 예, 저는 출퇴근하면서 사실 매일은 아니고 사실 저 국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가끔 회사 본사 오면 들르고 왔다 갔다 하고. 보실 때마다 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오래됐는데 사실 저는 저기 모신 분들이 예전에는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계속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숙연해지는 분위기인데 맞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농성할 때는 지금 2년 좀 넘었잖아요. 821일 됐는데 영정이 하나도 없었죠. 그죠? 다 2년 안에 그 장애 등급제와 부양의무제 때문에 혹은 간접적으로 이제 돌아가시거나 목숨을 끊거나 하신 분들인데 저희는 이제 장애 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데는 이제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두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어요. 좀 무모해 보이지만 기우제를 지내는 아메리카 인디언의 마음으로 비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고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가셨네요, 별로? 농성하는 분들 이제 매일매일 좀 돌아가면서 하시고 밤에도 여기 지키고 하는데
뭐 힘들 때도 있고 뭐 즐거울 때도 있겠지만 좀 힘이 되는 한마디 좀 해주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완전히 파악도 못했지만 죄송한데 최근에 세무녀 사건으로 인해서 세무녀법이 그 부양 의무제를 일단 폐지 그러니까 많이 완화한다고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국회 안에서 뭐 지금 여당이 뭐 말을 잘 이제 독주를 한다, 뭐 독선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지만 이런 논의가 계속 이뤄지다 보면 결국 이거랑 이런 제도에 관련돼서도 좀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계속 하다 보면 그것도 예전엔 안 된다고 하던 게 계속 이제 일이 일어나고 또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완화가 됐는데 이런 부분도 계속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지다 보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 한마디. 화이팅. 네, 나중에 그 밥 한번 사요. 알겠습니다. 진짜 반갑네, 그죠? 반갑다, 야, 진짜. 왔다 갔다 하고 자주 인사도 하고 또 그래요. 아유, 또 반가운 분 또 오시네. 잠깐 들리세요. 경수님. 네, 함께 해주신 우리 그 효리님, 효리예요, 별명이 효리인데. 이효리? 네, 예전에 저랑 같이 밴드 했던 친구예요. 근데 효리인데, 이제 효리님에게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한번 만나자. 안녕. 반가웠어. 안녕. 우리 경숙님도 이렇게 또 따님이랑 사과를 또 보내주시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방을 보내주신 줄 알았네요. 사과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경숙님 너무 반갑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 앉아서 같이 듣고 가세요. 좋죠? 바로 가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카메라 보고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다. 저기. 네, 고맙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저희 농성장에서 그 사회복지 실습하셨던 분이신데 진짜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농성장에 많은 후원들, 많은 지지들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 네. 그 코너가 갑자기 좀 이상해졌는데, 아니, 후배가 지나가서 되게 신기해서 그랬어요. 그죠? 그렇죠, 그랬겠죠? 하여튼 계속 진행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면담을 들어갔어요. 면담 들어간 이유부터 다시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근데 면담 들어가기 전에 문 열 때, 다시 밖에서 열 때, 임영희 DJ가 그냥 밀어 막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둘이 선동했어요, 둘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 했다는 게 그래서 면담 내용을 좀 얘기해 줄래요? 네. 하시는 거예요? 재미가 없나 보다. 어떻게 또 오세요. 한번 오셨는데 그래도 좀 인사라도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건 어려우시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과를. 기호가 있으시죠? 원래 드셨던 거예요? 내가 뭔가? 고맙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열심히 할게요. 또 오세요.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그 면담이. 면담 얘기를 이제. 네, 이제 면담이죠. 네, 어렵게 면담을 했네요, 진짜. 진짜 어려웠어요. 네. 그것도 어렵네요. 그래서 지금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승강기 타당성 조사, 승강기 설치 타당성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의 이제 완료가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조사는 다 끝냈고 이제 전문가들 자문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7일 날 이제 결과 초안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것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면담 들어가기 전에는. 그 다 알고 있는 걸 얘기해줬어요, 사실. 그래서 일단 일동선 미확보역이 5, 6, 7, 8 서울도시철도 노선 중에 28개의 역이 있다고 합니다. 일동선이라는 건 어쨌든 승강기에서 내려가지고 지하철에서 내려서 지상까지 모두 엘리베이터로 한 번에 다 갈 수 있는 요거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안 돼 있는 역이 28개 역이라고 해요. 5, 6, 7, 8 호선 중에서. 근데 이제 용역 연구에 들어간 건 27개입니다. 신당역이 지금 이제 거의 설치가 완료되어 가고 있다고 해서 연구 용역은 27개에 대해서만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27개 중에서도 이제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결과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하려고 가능해서 지금 공사 중인 곳까지 다 합쳐가지고 용역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을지로사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약수역은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 지금 이것까지 포함해서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거 3개를 빼면 우리가 궁금한 건 나머지 24개의 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이 결과를 미리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근데 면담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막 계속 물어봤더니 이 예정된 건 발표 예정이다. 잠정적인 결론이다. 라고 하면서 좀 대충 알아왔어요. 그래서 총 24개의 역 중에서 18개의 역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불가능하다라는 판정이 나왔대요. 네. 그리고 나머지 6개 역만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게 왜 불가능하다라고. 네, 그 이유를 또 물어봤어요. 어떤 이유들이 있는 거냐. 크게 유형을 나눠달라. 그랬더니 하나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구조적으로 안 된다. 예, 역 구조가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지상에 도로폭이 나오지 않는다. 사이즈가 이제 뭐 인도가 너무 좁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죠. 이 지상에 도로폭이 좁은 거는 예산의 문제 아니냐. 돈만 있으면 건물을 사든 어떻게 해서든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거는 동의를 했어요. 맞지? 맞다. 맞죠. 예산의 문제죠. 그럼 이제 구조의 문제를 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럼 구조의 문제에서 이게 구조의 문제가 뭐냐? 수직축이 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이렇게 수직 뭐 있나 봐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나 봐요. 근데 여기서도 다 진짜 구조적인 문제뿐이냐? 여기서도 이 예산의 문제가 해당되는 게 있지 않냐? 그랬더니 예산의 문제도 일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광화문역에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 그랬더니 그 무엇도 아닌 올 100% 구조의 문제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구조적으로도 안 나오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되는 요 역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은 없냐? 그랬더니 경사형 엘리베이터도 다 적용했는데 안 됐다. 요런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미 다 된 것들, 이제 최초에 우리가 처음에 광일몽을 시작할 때 이미 알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몇 군데 됩니다라고 보도자료는 쫙 뿌려놓고, 사실 정말 필요하고 이제 되게 어려워서 이것들 때문에 연구 용역을 준 걸 텐데, 그죠? 예산이 많이 소요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용역을 준 것 자체도. 그랬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못합니다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는 안 하고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결론들을 내면서 일종의 면피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들을 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인상을 좀 지울 수가 없네요. 네, 되게 예리하게 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는 이거 구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라는 것들을 어떤 핑계를 대기 위해서, 면피를 위해서 돈을 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네. 되게 날카롭게 봤죠, 그죠? 네. 이런 얘기 했어요, 면담에서? 했죠, 다. 네. 날카롭게 딱 면피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그래? 비슷하게 했어요? 아직 그러네요.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이거를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해야 되고, 이제 뭔가 우리가 투쟁을 더 심차게 벌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리프트가 얼마나 위험하고 불편한지 알면서도 구조적으로 안 되고 도로폭이 안 나와서 안 된다는 건 결국은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건데, 불편하고 위험하지만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가 나죠. 그래서 마지막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이게 될 수 있는 문제다. 사실 구조의 문제라는 것도 다 예산이 걸쳐져 있는 문제고,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만났으면 좋겠다. 사장도 만나고, 일단 사장을 만나자고 하니까 용역회사를 자꾸 만나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 만나게 해주면 만나는데 우리는 사장을 꼭 만나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고서의 결과가 지금 안 된다는 역도 다 된다는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도로폭이 좁아서 안 된다라는 이 역들은 건물을 사든 어떻게 하든 도로폭을 넓히든 뭐 온갖 방법을 다 써서라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또 광화문역 같이 뭐 진짜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한다면 역을 다 뜯어내고 다시 짓든 방안을 꼭 그렇게 얘기해달라는 거죠. 어떤 방안이 있다는 거죠. 그럼요. 되게 동의하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사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어디 역에는 지상에 도로폭이 안 나와서 안 됩니다라는 결과를 내라고 지금 돈 주고 용을 시킨 게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어디 역에는 건물이 하나가 있어서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이 건물을 사는데 100억 정도가 드니 예산이 얼마가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내야 되는 거죠, 그죠? 광화문역에 구조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되니, 네, 앉으세요. 과감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예. 구조적으로 안 나온다가 아니라 광화문역에는 이순신 동상을 뭐 왼쪽으로 50m, 뒤쪽으로 30m 이동을 시키고 그 자리에 터널을 뚫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약 2천억이 듭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런 결과를 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게 결국은 어떤 뭐 예산을 확보하는 싸움이 되고 뭐가 될 텐데, 이게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이제 제가 보니까 도시철도공사가 그 어떤 정문에 계단에 경사로도 없고 이런 걸로 봐서 이런 마인드가 되게 없어요. 정말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용역을 하는 것 같고, 도시철도공사, 메트로, 코레일 할 것 없이 우리가 좀 더 이제 투쟁을 좀 강력하게 벌여서 리프트 총파업을 한번 벌이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멋지네요. 정말 이제 한날 한시에 일동선이 확보가 안 된 모든 역사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다 리프트를 타고 출동을 하는 거예요. 제일 바쁜 시간에 아침 7시 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8시 뭐 이런 시간에 일제히 리프트에 경적을 울리면서 한번 울려줄래요? 그 리프트 빵빵 한번 울려볼 수 있어요? 휠체어 빵빵 울리면서 승현 언니랑 박현 선생님 그 소리 나잖아요. 이거 빵 소리 나죠? 안 나? 소리 나면 이게 조그만데? 아, 그렇죠. 이런, 생각보다 좀 작네. 왜 강동센터에 같이 계신 분은 그 기호 형 되게 소리가 큰데 튜닝 하신 거예요? 스쿠터라고 그랬구나. 아, 오케이. 그럼 스쿠터나 전동휠체어 탄 분들이 일제히 경적을 울리면서 동시에 이제 다라다다다다다 이 음악과 함께, 이 음악 맞나요? 안 나오는데.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어쨌든 그런 총파업을 좀 조직을 해서 출근 시간을 우리가 다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리프트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글쎄요, 7시. 네. 아무튼, 예, 근데 우리가 요구한 게 또 있어요. 요구한 게 또 있었어요. 왜냐면 경찰의 그런 불필요한 공권력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막을 일이었냐. 그래서 그런 것과 또 이제 물리적인 마찰까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해라, 공식적으로. 그리고 우린 사장을 꼭 만나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죠. 근데 지금 계속 안 만나줄 것처럼 막 그러고 있어서 오늘도 전화통화도 하고 공문도 하나 보내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항상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광엘모를 비롯해서 이제 광화문역에서 매일 리프트 시위도 하고, 이제 지역마다 기자회견들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이렇게 면담이나 뭐 이런 뭐 계속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 이런 투쟁들이 아까 이제 이야기하고 갔던 제 친구처럼 이제 기초법 개정에 대해서 이제 사실 세모녀법이라고 한 거는 사실 세모녀를 구하지 못한다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또 기자회견을 하긴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활동들과 투쟁들이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우린 좀 더 급진적인 변화에 목마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투쟁들이 좀 빛을 낼 수 있게 열심히 투쟁하시라고 광일모와 이제 유진님에게 큰 박수 한번 좀 드리는 걸로 인사를 하면 어떨까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하고 가세요. 인사. 네. 다음엔 제가 어디에 또 나올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에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안녕히 계세요. 알겠습니다. 어디 코너에서 만날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뜨거운 안녕의 양유진님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예, 오늘 그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광화문에 와라 7회는 조선비즈의 협찬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과 협찬도 함께 하고 있네요. 다음 순서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광화문에 와라의 메인 순서가 됐습니다. 메인 순서. 오늘 매주 수요일 농성장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광화문 생생통 수요사수 골기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오늘 농성장 지키고 계신 분은 어디 지역에서 오셨죠? 강동과 강동에서, 서울 지역에 있는 강동과 강동에서, 네, 서울 지역에 있는 그 강동 지역에서 한 분 오셨고, 또 강동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한 분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강동센터에서도 한 명. 강동센터에서도 한 분 오시고, 그럼 제가 이렇게 오신 분들, 강동 IL과 강동센터, 그리고 강동 지역에서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 한 분씩 좀 모셔보고, 좀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좀 나눠볼게요. 네. 세 분 다 나오셔도 되고, 한 두 분 정도만 모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어떻게, 그럼. 그러니까
작가님이 한 두 분 정도만 이렇게 모셔보는 걸로 할게요. 예. 큰 박수로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모셔볼게요. 네. 수장님도 좀 나오세요. 어떻게? 작가님이 빨리 내보내주세요. 아니 지금 너무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아, 추리시는 중이에요? 네네네. 자체적으로 오디션을 좀 벌이시기 바랍니다. 한 분 일단 당첨되신 것 같으니까 한 분 먼저 자리하시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앞쪽에 나오시면 돼요. 네, 반갑습니다. 엄청난 경쟁률을.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서 오늘까지 821일째 이 자리에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농성에 힘을 실어주시고요. 오늘은 매주 수요일 저녁 6시에 진행되는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광화문에 와라 7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하는 사이에 이렇게 멘트를 하는 사이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고 지금 강동장애 자유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나희입니다. 네, 강동구의 소식 신나리입니다. 박수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농성을 이렇게 휘파람 잘 불려. 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 821일째인데 농성장에 되게 자주 오시는 편이세요? 네, 그래도 두 달에 한두 번은 오는 것 같습니다. 아, 두 달에 한두 번씩, 한 달에 한 네. 번씩 꼭 오시는 편이고. 네. 한 2년 넘게 농성장에 오셨는데 농성장을 이렇게 지키실 때마다 드는 느낌이 남다를 것 같아요. 여름이 다르고 또 겨울이 다를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농성장에 계시면서 들었던 느낌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은 지난달 제가 왔을 때는 날이 그나마 따뜻한데 오늘 갑자기 막 추워져가지고 진짜 또 겨울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추우니까 어떠세요? 추운 게 추운 거죠, 알겠습니다. 농성장에 이제 오실 때마다 이제 좀 느낌들이 들겠지만 오늘은 되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게 기본적인 어떤 감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당장 저도 여기 잠깐 앉아 있었는데 지금 발이 시렵네요, 그죠? 추워요. 추우니까 제가 추우니까 어떠세요? 라고 그랬더니 추우니까 추운 거지 뭐 이러셨는데 진짜 그냥 춥네요, 그죠? 많이 춥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농성을 함께 하고 계신지 좀 그 마음가짐이 뜨거운 어떤 결계와 결의를 우리 독자분들에게 전해주신다면은. 아까도 팀분이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 2년 전 여기 잘 자기 전만 해도 되게 돌아가셨던 소식을 못 듣고 했었는데 되게 여기 농성장 오고 하면서 계속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접하게 돼서 많이 올 때마다 되게 빨리 우리가 바라고 있는 세상에 빨리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지나가시는 시민 한 분 한 분이 다 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되게 묘등하다는 생각을 가끔씩 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열심히 투쟁해가지고 꼭 저희가 장애 등급자 부양가분들 편이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페이지. 예, 그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그 어떤
영정들을 바라보면서 이거를 멈출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셨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섭섭할 때도 많고, 그죠? 섭섭한 거 말고 또 힘든 거 있으세요? 혹시 여기 이제 공동행동 집행부들도 많이 있으니까 힘든 점 있으면 한번 좀 얘기도 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 주거지만 사수해서 일단 저는 부평장이 특별한 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주간에만 하셔서 특별히 힘든 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말인즉슨 야간에 하면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혹시 농성장에 있으면서 좀 함께 소개하고 싶은 좀 재밌는 기억이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재밌는 일. 재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되게 농장들 자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봤다 보면 길 가르치달라고 하시는 시민분들 많으세요. 그때마다 난감하기도 하면서 되게 막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제가 말하고 있는 정보가 틀려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함도 들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이야기. 네, 길 안내를 이렇게 요청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제 안내하는 게 틀리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게 난감하죠, 그죠? 맞아요. 여기 어디 붙어있는데 이 책상 아니네, 그죠? 저기 책상인가요? 뭐 그거 있잖아요. 세종대왕 어떻게 가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셔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와서 나가시면 됩니다. 뭐 교보문고 어떻게 가요? 교보문고 양쪽 다 가능해요. 네, 양쪽으로 다 가셔서 가능합니다. 세종문화회관 어떻게 가요? 세종문화회관? 왼쪽으로 나가시면 돼요. 아예. 아, 왼쪽으로 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거 있잖아요. 제일 어려운 거 8번 출구 어디에요? 이런 거 물어보시면 되게 많아. 판 보시면 돼요. 아, 네. 판 보면 된다고 합니다. 저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죠? 판 보세요. 가서 주소 보세요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길 안내도 이제 여기가 저희가 하는 일 중에 되게 커다란 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인터뷰 마치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세 번째가요? 교회 나는 게 세 번째 겨울, 네, 세 번째 교회인데 이번 겨울도 열심히 사수하고 열심히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동센터에서 오신 신나리 동지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에 투쟁으로 이렇게 힘있게 열심히 투쟁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한 분 더 모셔야 돼요. 지금 저희 박현수 장님 잠깐 좀 나와보세요. 이렇게 앞쪽에. 네, 나오셔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어요. 제가 이제 농성 이제 821일째 이제 지역에 이제 활동하는 그 핵심적인 단위의 이제 소장으로서 민원 접수가 대단히 많을 걸로 저는 예상이 돼요.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에게, 그죠? 아무래도 그렇지 싶은데, 일단은 그래서 제가 좀 모셨고, 간단하게 일단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저도 강동구 주민이고요. 예, 강동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여쭤본 게 이제 아까 나오시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강동센터 소장님이시잖아요, 그죠? 소장님이면은 이제 보통 뭐냐면은, 이제 로테이션으로 농성장을 지킬 때마다 강동센터 활동가들에게 오늘 우리가 가야 된다. 가자. 그리고 또 그날 또 야간에 또 지역분들이 없으면은 오늘 야간이 없다. 자자.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민원이나 고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모셨어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떠십니까? 이 광화문 전에 종각에서도 우리가 한 보름 정도 있었고 그 전에 쭉 있었는데 그 전에 민원이 좀 많았는데 그냥 저희는 그냥 조를 짰어요. 그러니까 조를 짜서 그리고 이제 그냥 야간 사수하게 되면 그 조가 그 조의 남성 동지들이 한 명이 사수하자. 그리고 그래서 그 사수한 사람은 하루 정도 이제 출근하지 말고 잘 쉬어라. 뭐 이렇게 하니까는 1년 지나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그런갑다 뭐 이렇게 됐더라고 나중에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당연하던 듯이 그냥 가요. 지금은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굴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냥. 이게 뭐 광화문 야간 사수하는데 특별하게 반발 없습니다. 민원은 없고, 특별히 없고, 그냥 없고 그냥 그냥 가는갑다 뭐 그냥 가끔 그 유진 동지한테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냥 그런갑다 뭐 그냥 포기했어. 너무 그냥 아예 그냥 그 얘기를 안 하죠. 그러면은,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게, 참, 좋아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농성을 또 지역의 그 단위들의 농성을 조직해야 되는 분들 입장도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조직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이게 인이백에서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인이백에서. 이제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감사하다, 멋지시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어쨌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농성의 그런 전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 지금 820일이 지났어요, 이미. 근데 이 농성의 전망에 대해서, 이걸 언제까지 해야지 우리가 될 거고, 어떤 결의로 이 농성을 계속 끌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해주시면은. 그 전망을 알고 시작을 해본 적은 없고요. 아마 박병석 장군님께서도 어떤 전망을 가지고 하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될지, 언제가 끝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만약에 이거 끝나면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이게 끝나면 되게 서운할 것 같고. 진짜 오래 있긴 했죠. 예, 되게 서운할 것 같고, 그건 하나 있고, 세월호 같이 전에 지금도 같이 해야 되고, 전에 한참 했을 때 세월호 하시는 분과 같이 할 때 이런 보면서 그냥 이런 공간이 해방구가 아닐까라는 뭐 이런 공간이 해방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양유제 장애인경제는 없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해방구가 어쨌든 서울 한복판에 이런 없어지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드네요. 오히려 없어지면 서운할 것 같고, 이 해방구,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막 당장 누가 철거하러 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공간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고, 없어지면 서운하고, 이럴 것 같기도 하다. 뭐 비슷한 감정들이 좀 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800일 동안, 네, 안녕하세요. 800일 동안 농성 진행하시면서 좀 많이 바뀐 걸 좀 느끼시고도 계신가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희가 강정구에 마을 축제를 했는데, 분홍종입에 축제를 했는데, 토요일 날 했는데, 어떤 커플이, 저희가 찬반 이렇게 스티커를 붙였는데, 한 커플이 왔는데, 여자친구분께서, 부양문제가 뭐고 남자친구한테 장애인 등급제가 문제가 뭔지 아냐면서, 막 춤을 추면서 설명하는 걸 옆에서 봤어요. 그러면서 남자친구를 교양을 시키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뭐 당장 우리가 느끼는 건 안 변하고 제도도 안 변하고 이런 건 있지만, 뭐 아이들 손잡고 이 어머님들께서 이 부양의 문제가 뭐고 장애인 등급제가 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느끼기 어려운 이런 변화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때 많이 느꼈어요. 기억하지 않는다. 정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활동들이 뭔가를 변화시키고 있고, 뭐 크지 않더라도 작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도, 여기 지나가시는 많은 분들 오늘 지나가시면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들도 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끝으로 이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여기를 이제 해방구 같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분들에게는 광화문 농성장 지킴 일정이 돌아오면은, 오늘 또 광화문 가야 되나? 밤에 사람이 없어. 이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직 인해 박히지 않은 분들에게 한 말씀 좀 드리면서 힘이 되는 말씀을 여기 계신 분들에게, 또 독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남겨주시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이런 얘기하면 다 말해 죽을 것 같고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런 말 하면은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 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축적 그리고 야간 학사하는 것이 힘들고 이렇게 장애가 있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 부담감들이 몇 배씩 오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근데 그냥 그 생활이 그냥 저한테는 그냥 내 생활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아주 못 잘 건 아니에요. 아주 못 잘 건 아니고요. 예. 아주 못 잘 건 아니고 예. 그냥 그 다음날 좀 힘든 거 말고는 없어요. 그냥 그 다음날 힘든 거 말고도 아주 못 잘 건 아니니까 그냥 딱 오면은 부담이 돼요. 사실은 부담은 되는데 그렇다고 이거 회피할 정도로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좀 즐기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 알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박현 소장님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차차차 가실 거죠? 가시는 거죠? 좀 고민하시고, 네, 대답하실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니에요. 정말로. 지난번에 이런 비슷한 멘트를 누가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죠? 누구였죠? 기억이 안 나네. 비슷하게, 아주 못할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신데, 되게 비슷한 감정들이 있다는 게 너무 참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821일 농성하면서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지리해 보이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면서 이 자리 잘 지키고 있고요. 지금 오늘 함께 하신 강동센터 분들 같은 많은 이런 분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인터뷰는 안 하셨지만 이제 오늘 야간에 또 주무실 민병일 국장님에게도 큰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네,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광화문에 와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광농시 욕을 하려고 했는데 광농 2년 3년 저 헷갈려요. 광농 3년? 광농 몇 년? 3년. 네, 11월 19일 농성 821일째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광화문에 와라. 네, 오늘 7번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광화문에 와라의 두 번째 코너죠? 두 번째 고정 코너. 다음 코너 또 소개해드릴게요. 자, 함께할 민중의 날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아까 유진이 아닌 오늘의 날씨는 다운이 전해준다고 합니다. 네, 다운님을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다운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설하고 오늘 이번 주 민중의 날씨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회계 조작과 먹튀 자본이 만들어낸 대규모 정리해고가 일어났던 쌍용자동차 날씨입니다. 지난 13일 해고 노동자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대법원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지난 2심에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고 잠시 화창하게 개었던 쌍용자동차 날씨가 다시 주룩주룩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 절망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토요일인 11월 15일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길 위에서 보낸 2000일을 맞이하여 평택공장 앞에서 힘찬 결의대회와 따뜻한 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이곳에 모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그리고 연대 대호들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하면서 서로 다독이고 안아주었습니다. 비록 장대비가 아주 주룩주룩 내리고 있지만은 쌍용자동차의 온도는 참 포근하고 따뜻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날씨예요. 다음은 민중생활보장위원회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 지난 월요일에 11월 1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여야 합의안이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하여 가난한 사람들과 비수급 빈곤층이 분노로 아주 우르르 쾅쾅 폭풍 전야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계약안은 조금 잠깐 소개를 드리면 수급비를 주거, 의료, 교육 등의 개별급여로 쪼개서 사실상 최저생계비라는 그런 개념 자체를 없애버렸고 또한 부양제 완화라고 하지만 바뀐 법안으로는 수급권의 울타리로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수급 신청 대상자는 고작 1200명으로 전체 비수급 117만 명 중에 10%도 못 미치는 아주 적은 수라고 합니다. 거센 폭풍 한 방이 아주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고 민생고위 기상청은 전했습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뭐 특별히 더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한마디. 입이 아프네요. 속사포처럼 쏟아냈더니 네. 왜 앉으세요? 여기 나온 말이 하고 싶고 그렇구나. 그렇죠. 얘기했으면 자유롭게 하고 들어가세요. 이민우를 좋아하잖아요, 신아. 아 조용히 하세요. 그럼 비밀이니까. 네. 예. 네. 앞으로도 예, 날씨를 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자꾸 네. 혀가 얼어요. 너무 좋네요. 네, 광화문 동성역 혀가 얼은 날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번에 이제 뒤에 좀 이렇게 몇 분 또 고용하셔가지고 비 오면 막 비도 좀 쏟고 우릉쾅쾅도 좀 하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함께하신 그 민중의 날씨에 다운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 양유진님 날씨에서 잘릴 것 같은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그랬지? 근데 짧게 하라고 아. 짧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도 써보고 세 줄은 안 되네 그걸 느꼈어요. 네, 저희 작가님이셨어요. 작가님이 이렇게 나와서 직접 방송을 해주셨는데 다음번에 또 어떤 개편이 이루어질지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대가 돼요. 기대됩니다. 네, 네, 어쨌든 민중의 날씨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쌍용차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정말 어이가 없죠, 그죠? 1심, 2심을 뒤엎고 다시 파기환송시켜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그 변호인단들이 19명인가? 정말 엄청난 하여튼 기가 막힌 사람들이 다 변호인단으로 동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날씨가 참 구리구리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련해서 기초법 개약 소식, 아까 이제 지나가시다가 만난 제 후배가 이제 요게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뉴스도 나오면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했다. 교육급여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그리고 또 기초법 사각지대가 이만큼 완화됐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이만큼이고 또 예산이 이만큼 늘어났다라고 홍보를 하면은 되게 많이 좋아졌구나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선전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받고 이러던 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고 사각지대가 얼마나 완화됐는가를 물어보면은 아마 할 말이 없을 텐데, 그죠?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그 공중파 언론들이나 이런 기성 언론들을 대신해서 광화문에 와라가 전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기반적이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죠? 그쵸? 아시죠? 네.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셔야 됩니다. KBS, MBC, SBS에서 이런 얘기 해줘요? 아니요. 안 해줘요? YTN, MBN 이런 데서 얘기해줘요? 아니요. 안 해줘요? JTBC에서도 해주나? 가끔 해줘요. JTBC 가끔 해줘요. 오늘 방송은 JTBC와 그 조선 BG에서 함께 협찬하고 있습니다. 조선 BG에서 이런 얘기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 아무 데서도 이런 얘기 안 해줍니다. 우와. 어디서만 해줘요? 광화문에 와라.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와야 들으니까 오시질 않아가지고 듣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오늘도 한 60여 명 좀 가셔서 이제 50여 명 남으셨는데 이 정도밖에 없으시니까 항상 아쉬움이 있어요, 그죠? 하지만 저희는 꿋꿋하게 현장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 조회수가 2개든 3개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홍보를 하자면 유튜브에 좀 쳐주세요. 광화문에 와라 라고 쳐주시면은 지난 방송들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하고 아기자기한 소식으로 진행된 광화문에 와라. 다들 어떻게 즐겁게 방청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음에 굉장히 감사해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연대는 무척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아니 세계 어느 사회에서도 돈 많고 백 없고, 아니 무슨 소리야, 돈 없고 백 없고 권력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의로서 실현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읽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이해해주세요. 정말 당연한 것 같고 지나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우리들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저희가 얘기하는 게 맞죠, 시민 여러분? 그죠? 네. 아침에 지나가시면서 박수 한번, 고개 한번 끄덕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맞고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여기서 주장하는 얘기들이 맞지만 그것이 사회에 적용되기에는 왜인지 모르게 어떤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러는 것들, 이게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나 억울한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은 이들의 이야기가 맞다고 맞다고 함께 동감해 줍니다. 그죠? 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제 왜 그런지 귀 기울여 듣는다라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동감을 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게 맞는데 왠지 우리 사회는 그냥 지나쳐가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들이 좀 보도 안 되고 광화문에 와라 아니면 보도를 안 해주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내 일처럼 옆 사람의 일고 함께 외치면서 노동자의 문제가 지금 프레스센터 앞에 그 전광판에 올라가 계신 분들의 문제가 단식 농성을 시작하는 코롱 동지분들의 문제가 그리고 강남역에서 싸우고 있는 노점상들의 문제가 그리고 철거민들의 문제가 상가에서 일터에서 쫓겨나는 임차 상인들과 노동자들의 문제 그리고 여기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의 문제가 다들 연결되어 있다. 이런 모든 문제들, 다른 이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함께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행복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각각의 사연들로 투쟁하는 사람들이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들은 계속해서 늘어만 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권리를 이야기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 주권이 이루어질 날 정말 성철의 멘트는 나는 이제 기가 막히게 생각을 해요. 국민 주권이 이루어질 날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너 좀 멋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만 그런 생각이 드나? 국민 주권이 이루어질 날이 올 수도 있겠다 라고도 함께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도 광화문에 와라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광농 2년, 광농 3년 11월 19일 농성 821일 함께했던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광화문에 와라는 여기 계신 분들의 인사로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잠시 오셔서 인사 한번 해주고 맞춰주실래요? 저희 농성장 아세요? 좀 와주세요. 이쪽에 이쪽에 등장해 주셔서 마지막 클로징 멘트에 방송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네, 광화문에서 이제 저희가 장애 등급제 부양의제 폐지를 위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앉으세요. 네, 제가 일어날게요. 두 분 앉으셔도 돼요. 이거 같이 앉을게요. 그럼 자 클로징 멘트 해주시면 돼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인사를 좀 해주시고 이렇게 마치면 되겠습니다. 방송 마치는 시간이니까 자기 소개와 여기서 함께 하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하고 이렇게 맞춰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중에 이 자리에 서서 될지 모르겠네. 저 이제 수능 끝난 고3인데요. 네. 일단 저도 되게 인권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되게 이분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그쪽이 꿈이라서 네,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사람이 먼저다. 아니, 저도 여자친구랑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저도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성함이라도 좀 얘기해 주세요. 부천에서 온 오은당이에요. 네, 당. 네. 얘는 김병찬. 네. 부천 사람이에요, 우리 PD가. 정말요?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오신 그 은당님과 병찬님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수능도 좋은 결과 있어서 이후에 하고 싶은 활동들 하고 싶은 꿈들 잘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고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일단 박수 한번. 네. 오늘 클로징 멘트는 이 두 분이 함께 아까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셨으니까 두 분이 사람이라고 외쳐주시면은 우리가 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오늘 방송 마치는 걸로 할게요. 좋죠? 네, 크게 외쳐주세요. 두 분 같이. 사람이라고 해주세요. 괜찮을까요? 네, 같이. 하나, 둘, 셋. 사람이 먼저다!